안녕하세요. 국어학 강사 송영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강의, 연습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연습 강의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험에서 만나는 글은 어떤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시에 활용이 된다. 자, 글을 좀 단순하게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것들을 써서 깨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오히려 정보량이 줄어드는 것을 많이 경험했었죠. 자, 1문단에서의 첫 번째 문장은 앞에 연결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천천히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얻은 유물 자료가 있고 여기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있다. 자,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글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잘 풀어낸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다시 말하면 나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글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내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굳이 글을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걸 그냥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글에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정보가 나왔을 때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글을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힘을 주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얻은 유물 자료에 과거 인간의 삶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러면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려고 이 문장을 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건 방향이 될 수가 없겠죠.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 여기. 자, 힘을 준다 그러면 이 극히 단편적인에 힘을 줄 것이다. 그냥 단편적인 것도 아니고 글쓴이가 일부러 극히 단편적이라고 썼습니다. 아주 단편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고학은 이 자료라고 했을 때 이 자료를 그냥 읽어주면 안 되고 아주 극히 단편적인 그 자료로 인간의 삶을 복원을 해야 되니까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 걸로 오늘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을 복원하니까 이론 쓴다가 아니고 극히 단편적인이란 특징적인 내용에 힘을 주면 극히 단편적이니까 그냥 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론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디테일을 잡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이 자료를 분명하게 연결해 보자라고 했을 때 얘를 그냥 과거 삶에 대한 거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이 문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겁니다. 포인트는 얘죠. 그게 너무 극히 단편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극히 단편적이니까 그거 봐서는 전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데 복원을 하고 싶으니까 삶을 그래서 여러 분야 이론을 활용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얘가 나오죠. 그러면 자, 앞에 내용을 끌어서 붙여야 되는데 앞에 별 내용이 없었죠. 그냥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있어서 이론을 쓴다였는데 진화 고고학이니까 앞에 방금 얘기했던 고고학 내용이 붙을 겁니다.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 싶은데 얘는 자연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이론. 이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거를 설명한다. 왜 이론을 쓰냐?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자, 진화론을 이제 적용된 사례를 본다 그랬는데 얘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